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오늘은 유로 NCAP에서 실시한 ADAS의 성능 평가 결과를 테스트 항목별로 간단하게 분석합니다. 이번 테스트 결과에서 이목을 끄는 부분은 테슬라 모델 3의 평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델 3는 작년 9월 유로 NCAP 안전성 평가 라지카 부분에서 BMW 3와 함께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처음 실시된 ADAS 평가에서는 10개 차종 중 6위였으며 주요 언론들은 순위 하락에 중점을 두면서 보도했습니다. 앨런 머스크를 지지하는 많은 테슬라 주주들과 테슬라 팬들은 뭐야 5위에도 못 들었어? 라고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미국의 NHTSA, 유럽의 유로 NCAP은 충돌 시에 운전자, 승객, 보행자를 얼마나 잘 보호하게끔 개발되어 있는지를 평가해 왔습니다. 이들의 평가 결과는 소비자들이 차량 구입사 결정과 보험회사가 보험료율을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편입니다. 최근 자동차 각사는 첨단 소프트웨어, 카메라, 레이더 등의 센서를 강화하면서 ADAS의 성능을 자율주행 레벨 2 정도로 향상시켜 왔습니다. 각사는 또한 이 시스템을 고객들에게 홍보 광고하기 위하여 이 시스템에 별도의 네이밍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아우디의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로부터 현대차의 스마트 센스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이 시스템 이름에 대하여 기존 업체들은 지원 보조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음에 반하여 테슬라는 자율, 자동이라는 개념을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로 NCAP은 이러한 시스템들이 운전자가 사고를 예방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올해 처음으로 평가하였고 그 결과가 이달 초 발표되었습니다. 평가된 차량은 테슬라와 독일의 프리미엄 빅3,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는 폭스바겐, 안전 이미지를 구축해왔던 볼보와 일본의 닛산, 프랑스의 르노와 부조의 신형 차량이었습니다. 이 테스트는 Vehicle Assistance, Driver Engagement, Safety Backup의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총 10가지 항목을 평가합니다. 각 카테고리의 평가 점수는 100점씩입니다. 최종 평가는 평가 점수 합계에 의해 4가지 등급, 즉 최고 등급인 Very Good부터 최하의 등급인 Entry까지 나누어집니다. 독일이 프리미엄 빅3인 벤츠, GLE, BMW 3 시리즈, 아우디 Q8이 최고 점수로 Very Good 그레이드를 받았습니다. 벤츠와 BMW는 단 2점 차이가 났지만 아우디는 BMW보다 10점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놀라움은 4위를 한 포드 쿠가로 굿 그레이드를 받았습니다. 포드의 자율주행차 개발 자회사 아르고 AI의 노력이 있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전기차에 올인하면서 브랜드 이미지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 글로벌 판매 1위인 폭스바겐의 파삿 평가 결과는 기대 이하인 5위였습니다. 모델 3의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테스트한 10개 차량 중 머드레이트 등급을 받으면서 6위를 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에 앞서 있다는 인식이 높은 편인데 실망스러운 결과로 보입니다. 볼보 V60의 평가 결과는 기대를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스웨덴이 볼보 하면 안전의 대명사로 불려왔고 최근 연예인 부부가 탑승했던 차가 충돌 후에도 피해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을 고려하면 말입니다. 역시 최하의 엔트리급 등급은 차격이 작은 르노의 클리오와 부조의 2008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카테고리인 Vehicle Assistance 평가 결과부터 한번 보실까요? 고속도로 출구 같은 코너길, 로터리, 교차로 같은 곳에서 속도 제한 표시를 인식한 후 속도 제어의 정확성 평가를 하는 테스트입니다. 고정 속도 제한과 가변 속도 제한 상태에서 평가됩니다. 이 테스트 기준에서 아우디 Q8은 고속도로 출구나 교차로 또는 로터리 앞에 표지판 속도 제한대로 속도 제어가 잘 되어 최대 25점 중 24.9를 기록하며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볼보 V60은 고속도로 출구에서만 좋은 평가를 보였고 테슬라의 모델 3의 평가는 기대와는 달리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테슬라는 고속도로 지도 기반 속도 제한 정보를 사용하여 고속도로의 변화를 관리하지만 도시도로의 가변 및 임시 속도 제한 표지에서만 반응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성능 평가입니다. 이 평가는 6가지 교통 상황에서 이 시스템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평가합니다. 테슬라 모델 3는 40점 만점에서 40점을 획득하며 벤츠, BMW 그리고 아우디와 큰 차이를 벌이면서 1위를 했습니다. 스티어링 어시스트 평가는 차량이 S자 모양의 곡선에서 시속 80, 100, 심지어 120의 속도에서 얼마나 차선 한가운데를 유지하는지를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레인 체인지 어시스트 사양이 있는지도 평가됩니다. 벤츠와 테슬라가 공동으로 최고 점수를 받았지만 벤츠 GL2의 경우 시속 120에서요 약간 테슬라 모델 대비 열세한 상황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 비클 어시스트 평가에서 1위는 기존 업계의 대표 기술주자 벤츠를 1점 차로 물리친 테슬라였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 세이프티 백업 평가 결과를 보실까요? 시스템이 고장났을 때나 충돌에 임박했을 때 회피하는 기능이 평가되었습니다. 차량이 출발하려 할 때 카메라나 레이더의 센서가 차단된 경우, 차량 중인데 센서가 차단되어 시스템이 가동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센서가 차단되었으나 시스템이 가동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 5분 후 시각적 경고가 제대로 되는지 시스템 활성화가 방지되는지를 평가합니다. 테스트 결과는 대부분 차량들이 가능한 시스템 오작동과 관련하여 큰 예방 조치가 취해져 있었습니다만 폭스바겐 파사트는 25점 만점에 16.3점으로 낮았습니다. 카메라가 고장나면 파사트는 이를 운전자에게 명확하게 경고하지 못했고 볼보 60인 경우에도 미흡한 편이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운전 중 갑자기 의식을 잃어버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스템 개입이 어느 정도에 실시되어 차량을 정지시키는지도 평가됩니다. 소형차와 볼보를 제외하고는 전차 만족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가지 경우를 고려한 충돌 회피 방지와 관련한 평가도 실시되었습니다. 테슬라는 이러한 회피 성능에서 다시 한번 엄청난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5점과 44.5점으로 BMW 3 시리즈와 메르세데스 GLE도 잘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파사트는 선행하는 앞차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그 차에 선행하던 차와 충돌 회피 성능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앞에 정지된 장애물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 세 가지 평가를 종합한 점수에서 테슬라 모델 3는 2위인 BMW 3 시리즈를 5점 차로 따돌리고 1위를 하였습니다. 두 카테고리 평가에서 압도적 1위를 한 테슬라의 모델 3는 어떻게 하여 종합평가에서 6위로 전락되었을까요? 마지막 카테고리인 드라이버 인게이지먼트, 즉 운전자의 관여 개입 평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운전자 관여 평가는 ADAS의 시스템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종종 간과되는 지표입니다. 여기에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광고 및 마케팅 자료가 얼마나 실제와 일치하는지, 정확한지, 시스템 상태 표시와 자동차의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운전자가 ADAS 기능을 얼마나 쉽게 제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테슬라가 0점을 받은 드라이빙 콜래보레이션 평가 결과부터 분석하여 보겠습니다. 운전자가 도로에 있는 물체나 움푹 들어간 곳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가 조향 핸들을 움직일 경우 시스템은 저항 없이 이를 허용해야 하는 것에 높은 평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벤츠 GLE는 운전자와 시스템이 완벽한 협력을 하여 최고점을 받은 반면 테슬라의 시스템은 운전자의 스티어링 입력에 저항한 다음 해제되어 협동운전을 제한한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분명히 테슬라는 운전자보다 시스템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테슬라 시스템은
운전자가 개입을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0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스템 상태를 확인하는 평가에서 테슬라 모델 3는 운전자의 시선에서 시스템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부재로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컨슈머 인포메이션에서의 평가입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서브 브랜드 네임은 완전 자율주행 기능 풀 오토메이션을 암시하며 고객에게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고 운전자가 시스템의 기능에 의존하도록 유혹하고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은 현재 유럽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않고 있어 한마디로 과장된 광고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유로엔캡에서 최종 평가 점수를 매기는 방식은 각 카테고리 점수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와 세이프티 백업 카테고리 점수를 합하여 종합하게 됩니다. 드라이버 인게이지먼트 카테고리에서 받은 36점이 결국 테슬라를 6위로 만든 요인이 되었습니다. 논란이 많은 테슬라의 안전성 이슈는 또 각자의 책임하에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시스템은 ADAS, 즉 운전자를 보조하는 개념으로 개발한 것이보다는 자율주행 기능에 중점을 두어 개발했다고 생각됩니다. 테슬라는 OTA 기능을 가지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테슬라의 개발 철학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대응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또한 낮게 평가받았던 오토파일럿 네이밍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비록 독일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도 마케팅 자산 가치 그리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선도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계속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ADAS의 성능 평가 결과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차의 ADAS는 건강하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